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CSS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이 무엇인지, 왜 스타일을 HTML 태그에서 조절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HTML 태그는 제목 태그라든가 텍스트 태그, 이미지 태그 이런 식으로 문서의 내용과 관련된 것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웹 문서에서 꼭 전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요. 우리가 PC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것들은 모두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HTML 태그와 CSS 두 개로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를 하게 되면 내용을 수정할 때는 HTML 태그만 건드리면 되고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CSS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과 디자인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SS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사이트예요. CSS 젠 가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HTML 태그와 CSS 소스를 모두 다 사용자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걸 가지고 자신의 CSS 소스를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HTML과 CSS를 제공을 하죠.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이 다 작성해서 자기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파운테인 키스 그러면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트 제목, 본문 단락,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텍스트들, 배경 이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뀝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HTML 태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CSS 소스만 바꿔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걸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CSS 젠 가든이라는 게 사이트 제목인데 이 디자인에서는 사이트 제목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더라도 CSS 소스만 수정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사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웹 내용과 디자인을 분리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타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맨 앞에 선택자가 있고요. 그 대괄호 사이에 속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타일 속성과 그 속성에 해당하는 값. 만약에 내가 텍스트 단락을 항상 중앙 기준으로 배치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적용되는 선택자, 그러니까 텍스트 단락이라는 그 p 태그, 단락을 정렬할 때 쓰는 속성,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 그리고 그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 중에서 나는 센터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선택자는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태그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 안에서 요소의 순서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속성 값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간단해지기도 하죠. 이 선택자가 맨 앞에 오고요. 그 선택자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아주 많은데 이 속성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CSS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속성과 속성값은 이렇게 하나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데 한 가지만 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개를 함께 쓸 수도 있어요. 속성 쌍과 쌍을 구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해줍니다. 두 개 이상의 속성을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쭉 나열할 수도 있고요. 세로로 나열할 수도 있는데 선택자 바로 오른쪽에 대괄호, 여는 대괄호를 할 수도 있고 줄을 바꿔서 여는 대괄호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브라우저에서는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용하시는 분 코딩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주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슬래시와 별표와 슬래시 사이에 주석을 내용을 넣게 되는데 한 줄만 할 수도 있고 여러 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소스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를 해놓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석이에요. 이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타일을 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석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는 여러 개의 스타일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스타일 시트가 문서 안에 있으면 내부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문서에서 링크해서 사용을 하면 외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는 헤드 태그 전에 스타일 태그와 닫는 스타일 태그 사이에다가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는 확장자가 .css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한 후에 헤드 태그 전에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rel, 이건 릴레이션, 어떤 관계냐, 어떤 파일을 링크하려는 것이냐, 릴레이션이 스타일 시트라고 지정을 해주고, 다음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연결할 스타일 시트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style.css 안에 있는 스타일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문서는 내부 스타일 시트와 외부 스타일 시트 두 개를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도 아니고 외부 스타일 시트도 아닌데 태그 안에서 직접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딱 그 부분에만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태그 안에다가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예제 문서에서는 첫 번째 P에다가 이 첫 번째 단락에다가 스타일 이퀄 컬러는 블루 해서 첫 번째 단락에만 적용되는 스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스타일 형식을 설명할 때 선택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택자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주요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선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유니버셜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체 선택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앞에서 스타일 형식을 설명을 할 때 대괄호 앞쪽에 선택자가 온다고 했죠. 선택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선택자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배워볼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자라고 하는 게 원어는 셀렉터예요. 그래서 어떤 강의나 책에서는 셀렉터라고도 할 것이고 선택자라고도 할 것이고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 살펴볼 것은 이제 전체 선택자. 원래 원문은 유니버셜 셀렉터예요. 유니버셜 셀렉터는 기호를 이렇게 별표로 사용을 합니다. 에스테리크라고도 하죠. 이 별표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 선택자예요. 전체 선택자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요소를 대상으로 스타일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언제 사용을 하냐면 브라우저마다 기본 스타일 값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지우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웹문서가 있고 제가 한번 검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는 웹 개발자 도구를 보면 왼쪽엔 태그가 있고 오른쪽엔 스타일 정보가 나와요. 제가 바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라는 태그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정보가 나오는데 바디 태그에 마진이 8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웹브라우저 이 테두리 부분과 실제 내용 사이의 여백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화면상에 주황색으로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웹문서를 보여주면서 너무 테두리 부분에 딱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여백입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는 이 여백 값을 8픽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서 레이아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웹브라우저마다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진 값을 아예 0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전체 선택자예요.
전체 선택자에서 마진을 0으로 하고 패딩을 0으로 하면 원래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 값과 패딩 값을 다 0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전체 선택자를 사용을 해요. 다음 태그 선택자는 특정한 태그에 적용할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소스를 보시면은요, h2하고 태그 선택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문서에 있는 모든 h2에 똑같은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h2라는 선택자에서 컬러를 블루, 그러니까 h2라는 제목은 무조건 파란색으로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문서에 보시면 h2 태그가 2번 쓰였죠. 이 2번 쓰인 곳에 모두 컬러 블루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P라는 태그 선택자예요. 그래서 P 태그를 사용한 곳에는 모두 똑같이 적용하라는 얘기죠. 폰트 사이즈,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12픽셀, 마진 레프트, 왼쪽의 여백은 2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 P 태그가 몇 개 있느냐? 3개가 있어요. 그럼 3개가 모두 글자 크기 12픽셀이고요. 왼쪽 마진은 20픽셀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 태그 선택자예요. 더욱더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선택자와 아이디 선택자인데요.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은 특정한 부분 내가 찍어서 이 부분에만 적용하고 싶어 했을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선택자예요. 클래스 선택자는 처음에 정의를 할 때 마침표를 붙입니다. 내가 점하고 블루 텍스트라 그랬어요. 이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누구나 딱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스타일이지라고 알아볼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마침표하고 블루 텍스트라고 했어요. 이 블루 텍스트라는 스타일은 글자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선택자예요. 마침표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클래스 선택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사용을 하려면 태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고 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h2 클래스는 블루 텍스트. 그러면 스타일 시트에서 클래스 이름이 블루 텍스트인 것을 찾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 이지 퍼블리싱의 미션이라는 제목 부분은 클래스 스타일 블루 텍스트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단락이 있는데 P 태그 중에서 마지막 단락에만 클래스 이퀄 블루 텍스트를 적용을 하면 내가 정의해 놓은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는 한번 정의해 놓으면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해야 될 스타일이라면 클래스 스타일로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겠죠.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한 예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클래스 선택자를 정의를 할 때 태그나 다른 선택자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블루 텍스트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점 블루 텍스트로 정의를 해주면 클래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h2.accent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것은 h2가 없으면 그냥 accent라는 클래스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h2.accent라고 하면 h2에만 적용하는 클래스 스타일인 거예요. 이 accent라는 클래스 스타일을 처음에 h2에도 적용을 했고 만약에 다른 곳에 P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P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2에만 국한된 클래스 스타일인 것이죠. 이렇게 다른 선택자와 함께 사용을 해서 그 클래스 스타일이 적용될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클래스 선택자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선택자가 아이디 선택자예요. 이 클래스 선택자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할 때 클래스라는 속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아이디 선택자는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할 때 여기 id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div 다음에 id라고 나왔죠. 그래서 내가 정의한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 id를 붙인다. 그래서 이게 id 선택자인데 id 선택자도 특정한 부분에만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해요. 근데 클래스 선택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 태그에도 사용하고 H2 태그에도 사용하고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ID 선택자는 문서 안에서 한 번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사용하겠다면 그것은 ID 선택자로 정의하지 말고 클래스 선택자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ID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파운드예요. 아까 클래스 스타일을 만들 때는 점을 사용을 했었죠. 마침표. ID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정의를 할 때는 파운드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샵. 흔히 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샵 컨테이너 해서 이 컨테이너의 스타일은 너비 값과 패딩 값, 보더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기는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건지만 대충 아시면 돼요. 이 전체 내용의 너비 값, 그리고 이 내용에다가 테두리 그림, 선을 그려줄 거고요. 테두리와 실제 내용 사이의 여백은 얼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럴 때는 샵 컨테이너 해주고 컨테이너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ID는 컨테이너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ID 스타일을 문서 안에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문서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 문서 전체를 div라는 걸로 묶고 거기다 스타일을 사용을 할 텐데 너비 값이라든지 패딩 값, 테두리 값들을 이렇게 지정하겠다. 한번 지정해 놓고 나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스타일, 즉 레이아웃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선택자입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자라는 것은 둘 이상의 선택자를 함께 지정하는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H1에서 만들었던 스타일과 H2에서 만들었던 스타일이 같아요. 그러면 두 번 정의하지 않고 H1, 쉼표 H2 해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스타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룹 선택자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정의를 하다 보면 표에서 셀을 나타내는 태그가 TH도 있고 TD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뭐 TH와 TD를 묶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룹 선택자를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타일의 정의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자에서 자주 사용하는 선택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캐스케이딩이라는 말, 왜 CSS에서 C가 붙는지 그 캐스케이딩과 그 다음에 스타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